각에서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증시 각도기 TV 미국 마감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각도기 미국 마감 시황은 프랑스의 명품 웅가로, 임마누엘 웅가로의 드레스 셔츠와 넥타이 협찬으로 의상 협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옷 너무 좋아요. 아주 훌륭하고 멋있게 보이나요? 네. 좀 팔아주세요. 협찬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협찬해 주시는 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후에는 무료 광고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무료 광고 이렇게 양해해 주시는 분들한테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독일마을 분들, 그리고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 너무 훌륭하고 대단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듀캐스트닷컴의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도 에듀캐스트닷컴에서 아주 뜨거워요. 그래서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에듀캐스트닷컴에서 여기저기 막 광고를 올리면서 거기 얼굴이 이상하게 되게 늙게 나왔더라고. 근데 하여튼 거기 광고 띄워주면서 아주 에듀캐스트닷컴에 제가 이제 주력 1타 강사로 이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지금이라도 알아서 고맙다, 그리고 정리가 잘 된다, 이제 자신감이 생겼다, 조급해지지 않았다, 마음이 편안하다, 시장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줬다 하는 게 이 강의에 대한 수강평입니다. 좋은 수강평 해주셔서 부족한 강의인데 감사드립니다. 미국 지금 테슬라 시간외에서 0.63% 하락입니다. 1%대 상승해서 0.63% 하락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장에서는 5%대의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기술주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5.6% 하락을 했고, 사실 오늘 이 방송이 조금 늦은 이유는 일찌감치 해드리려고 했는데 테슬라 배터리 데이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 나오는지 한번 확인하고 방송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내용도 안 나와서 오히려 평소보다는 미국 시장 정리하는 데 시간을 오히려 덜 들이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는 지금 생방송으로 데이터들을 직접 보통은 이렇게 다 정리하고 방송을 드리는데 생으로 보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기술주들 중심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나스닥이 1.71%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S&P 500은 1.05% 상승했고요. 다우는 0.52% 상승했습니다. 프랑스는 전일 큰 폭으로 급락을 했는데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독일은 0.41% 상승, 영국은 0.43% 상승, 유로스탁 0.1% 상승했습니다만 프랑스는 오히려 0.4%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고,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은 0.83%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덜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세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달러가 가장 큰 폭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달러와 관련된 몇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지금 위안화가 전일 위안화를 좀 약세 고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더 이상의 위안화 강세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인민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는 이 정도면 충분히 강세됐다, 더 이상 강세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여주고, 이 다음부터는 자기네가 어떤 식으로든지 개입을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달러는 지금 94를 돌파했다가 다시 지금 93.97, 그리고 어제 라가르 총재가 얘기했죠. 유로화가 너무 강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다 뉘앙스를 줬기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면서 1.1708, 그러니까 1.17이 떨어지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달러 지수는 93.97이니까 엄청나게 높게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N은 어떻게 되냐, 105.00엔 104에서 올라왔고요. 약세로 올라왔고, 원은 1163원 75.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많이 안 올라오네. 원화는 강세네. 그리고 위안화는 6.7836에 마감이 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금리물은 소폭 강세, 금리가 소폭 떨어지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 큰 폭의 흐름은 아니다. 지금 10년물 7bp, 30년물 6bp니까 그렇게 큰 폭의 변동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관련해서 나올 얘기들은 왜 5%, 5.6% 빠졌냐. 테슬라가 당분간은 배터리 생산 대량 생산 안 된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거는 저희 증시각도의 TV에서 누적적으로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주요 파트너, 그리고 제 1번째 파트너였던 파나소닉이 18650 지름 사이즈의 그 배터리에서 21700으로 사이즈를 한 번 조금 더 큰, 그러니까 AA에서 AA로 키운 것처럼 살짝 키운 건전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수율이 90%까지 잡히는데 우리 엔지니어 TV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1년 걸렸다. 1년. 네. 대량 생산해서 수율까지 올리려면 2년 안에 안 될걸요, 아마도. 안 될 거예요.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뉴스이니까 지금 뭐냐면 기대감이 이제 약간 수그러드는 과정이다. 이런 정도로 보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얘기가 안 나와서 좀 얘기가 나온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00만 마일 배터리, 그 다음에 그 LFPM 배터리, 그 다음에 로보택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예요. 좋은 뉴스고 나쁜 뉴스 아니에요. 그런데 주가는 왜 흔들릴 수도 있느냐, 지금 흔들리는 거 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기대감이 주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대 잘 발표했어, 좋아, 잘하고 있어, 그래, 문제 없어. 근데 평가는 기대감이 많아. 그럴 수는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이 항상 그럴 수는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WTI는 떨어졌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39.66까지 올랐고요. 금 가격은 1904달러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구리값은 다시 올라서 6,769달러 하고 있습니다. 1.28%가 상승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아시다시피 상하이는 1.29 어제 빠졌고, 항생도 0.98 빠졌습니다. 브라질 보베스판 0.3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스 1.2% 올랐고, 나스닥 바이오는 0.8% 올랐습니다.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존이 1등이었어요.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5.69%가 올랐고, 애플은 1.57%, 알파벳은 2.08, 페이스북은 2.66, 인텔은 0.46, 퀄컴은 1.70,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12%,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는 0.99%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도 0.96% 올랐고요. AMD는 0.31% 떨어졌고, 말씀드렸던 테슬라 5.6% 떨어졌고, 넷플릭스는 0.78% 상승, 웰스파고 1.6% 하락, 버크셔 해서웨이는 0.54% 상승, 알리바바 0.54%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이 이끄는 시장이 되겠고요. 줌 비디오 같은 경우도 5.1% 올라가면서 여전히 지금 상황들은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수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말하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저희 동네는 말이죠. 그저께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는데 7.5도 찍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몇 도지 해 봤더니 7.5도. 네. 그렇게까지 떨어지니까 이제 또 또 이제 감염병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분위기가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데 과연 이것이 또 똑같이 과거처럼 될 것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비슷한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 마감하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거보다 좀 다른 거죠. 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의외의 발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이 1.87 상승, 기술주가 1.65% 상승했고, 에너지는 1.03% 내렸고, 금융주는 0.84% 하락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추가 재정 부양이 필요하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연준은 회복세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한 만큼 경제를 지원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정도 수준의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인스트리트 대출 등 연준 대출 프로그램들이 경제에 제공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양 효과가 그거는 좀 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존 연준 프로그램을 재조정하는 것보다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통해 기업이나 노동자들에게 더 순조롭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도입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연준은 상환 능력이 있는 대출자에게만 대출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다. 그러면 상환 능력 없는 사람한테 그게 대출이야? 그냥 돈을 주는 거지? 어쨌든 네, 기존의 프로그램은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위 말해서 나 돈 안 빌려서 살 수는 있는데 그럼 빌려주면 좋고, 이런 사람한테만 대출금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즉 돈을 갚을지 못 갚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일단 돈을 넣어주면 살아날 수는 있어. 근데 완전 보장은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얘네들이 죽으면 고용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얘네한테 돈 빌려주는 게 맞아 하는데, 지금 연준의 규제나 그동안의 법 등을 통해서 봤을 때는 그것까지는 허락을 안 해준다. 그것까지는 허락을 안 해주니 여기까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뭐라고? 네, 재정 정책을 더 써야 된다. 네, 재정 정책을 더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의회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써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는 결국 재정 부양책이 종료된 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도대체 뭐 하고 있니? 민주당 공화당 빨리 합의해서 부양책 빨리 써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기술주들이 올랐단 말이죠. 이 내용 발언 자체만 봐서는 이걸 과연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조금 있거든요. 예, 조금 의문이 있는데 이거를 과연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 미국의 선물 시장 흐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고는 싶은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 테두리에서는 더 이상 못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 법을 제정한 너희들이 좀 해, 그리고 너희들 빨리 합의해, 이런 건데, 지금 이번 주말에 트럼프는 대법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지금 뉴스가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나오는 거는 대법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민주당과 공화당이 충돌하기 때문에 부양책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이제 11월까지 물 건너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파월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재정 부양책이 종료된 데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경제가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국채 시장을 보면 그냥 편안한 국채 시장, 소폭 강세인 국채 시장을 하면서 2년물 입찰이 응찰률이 2.42배로 마감되는 모습, 520억 달러라고 적지 않은 수준의, 물론 2년물이긴 하지만 네, 있었습니다만 2.42배의 응찰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 나왔던 그러니까 이게 달러 강세가 된 이유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유럽은 완전 이제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셧다운을 일부 하는 상황이 구체화됐고, 영국이나 이런 데는, 스페인 이런 데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약세가 된 상황에서 요런 뉴스가 나오니까 달러가 더 강세가 됐다. 그래서 달러 강세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나타나는 0.6% 엄청 크잖아요. 이런 게 나타났다는 게 다 이해가 되는 상황이죠. 근데 주식시장이 올랐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서는 주식시장이 오를 이유가 별로 없는데, 그럼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드렸듯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 자체 동력으로, 자체 힘으로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자생력을 보여줬다라는 데 의미는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고요. 이제 기업 뉴스를 보면 틱톡 관련해서 이제 계속 설왕설래가 있는데 결정된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면 틱톡 글로벌, 그러니까 틱톡 전체 회사가 되겠죠. 틱톡 글로벌의 운영이 중국 측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같으면 자기네 회사를 미국에서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려고, 그럼 우리 경영권을 다 줘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었어. 아주 부산에서 막 엄청나게 부산 최고의 기업으로 막 성장하면서 성장률 1등 기업으로 잘하고 있었다가 서울에서 지사를 내가지고 하려고 했더니, 서울에 있는 쪽에서 그러면 너희 지분을 다 우리한테 내놔. 그러면 서울에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줄게. 다는 아니고 지배 주주권을 줘. 이러면 서울 가고 싶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후시딘 글로벌 타임스 편집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틱톡에 대한 약탈을 멈춰라 라고 얘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은 틱톡이 작은 나라의 회사라고 생각하는가? 중국 정부가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후시딘은 어떻게 돼 이제 걱정되네요. 네, 이런 그 설왕설래 있는 상황이고요. GPO들은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인 NAR에서 8월 기존 주택 판매가 전월보다 2.4% 증가한 600만 채 집계됐다 발표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605만 채를 얘기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작았습니다만 2006년 6월 이후로 가장 많은 주택 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 상황들은 굉장히 뜨겁다. 저금리로 인해 뜨겁다. 이런 걸 볼 수 있겠고 리치먼드 연은 9월 제조업 지수가 전월 18에서 21로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이 썩 좋은 건 아닌데 하여튼 주식시장이 올라서 그냥 무마되는 흐름이었고 그러나 지금 한국 분들의 관심은 다 필요 없고 테슬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으로 갔고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시간 외에서 여러분들 다시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테슬라 시간외에서 현재 지금 방송 드리고 있는 7시 50분 현재 4.48% 하락입니다. 네. 회사는 잘하고 있어요. 네, 기대를 많이 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미국 9월 벌써 23일이에요. 다음 주에 추석이야. 와, 추석에 뭐 하지? 네, 추석 즐거운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즐겁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관 투자자였던 전 펀드 매니저하고 대담을 했고요. 주말에도 또 재미난 것들로 여러분 만나뵐까 하고 추석 때도 재미난 것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 네, 여러 가지 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